일베와 워마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살면서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해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낸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는 것이 이들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들 폄하 대상이 전라도와 남자가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폄하의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래서 일베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워마드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정 대상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으며 세상에 대한 분노를 뿜어냅니다. 애석하게도 현 시대에는 이렇게 타 집단을 까내린 것으로 자존감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스킨헤드, 독일의 극우정당, 일본의 아베 정권, 한국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극우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사상이 인종차별, 민족주의, 배타주의에 기반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극우주의가 무엇일까요? 극우는 극단적인 타문화 대처 및 자국우선주의, 극좌는 극단적인 국제적 연대와 무정부주의를 추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나치와 일제는 극우의 끝을 보여주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남미는 극좌의 끝을 보여주었죠. 어느 쪽이 좋을 것도 없이 각각 전쟁과 냉전을 유발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가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시 극우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우주의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일베나 워마드와 유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특정 집단을 조롱하고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극우주의자들이 그렇게 찌질하게 사는데 그 집단이 미친 영향이 없음에도 말이죠. 일베와 워마드 하는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사는데 전라도민과 남자들이 딱히 한 일이 없듯이 말입니다. 극우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타 집단을 배척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스킨헤드에 의한 외국인 피습 살해 사건은 이미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분노를 외국인에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전체 700구석 중 92석을 차지하면서 제1야당의 지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범국인 독일에서 극우정당이 제1야당까지 올라선 데에는 집권당의 난민 수용에 대한 분노가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은 내부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종군 위안부, 독도 문제로 한국을 건드려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애쓰는데 그때마다 인터넷에서만 센 척하던 우익들이 나타나 혐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버이연합은 정권의 돈을 받고 노인들이 이용한 극우 정치 깡패 용역업체였죠. 노인들의 삶과 가치관을 무시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을 좌익 척결과 반공이라고 부추겨 이용했습니다. 이들의 심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스트벨트는 쇠락한 공업지대로 가난한 백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했을까요? 당신이 이 백인들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원래 이 지역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서 개도 $100씩 물고 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자동차들이 들어오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망해가고 이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화가 나지만 화를 표출할 대상을 모릅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경제를 망친 미국 정부만 계속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미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남미 이민자들이 보입니다. 저임금으로 본인의 일을 뺏어가는 나쁜 놈들, 위대한 미국을 흐리는 미꾸라지들. 그래서 이 가난한 백인들은 이민자들에게 화를 집중하고 이민자들을 몰아내자고 장벽을 치자는 트럼프에게 열광하고 민주당 텃밭이던 그곳에서 공화당이었던 트럼프를 밀어줬습니다. 극우주의가 판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사회의 분노와 소외감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데 누굴 탓해야 할지 모르니 만만한 외국인과 타 국가를 비난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만 차있고 해결법을 모르는 사람들, 해결 방법을 찾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 그걸 인정하기 싫어 다른 대상을 비하하면서 자존감을 세우는 찌질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일베, 워마드, 그리고 전세계 극우주의의 실체입니다. 극우주의는 왜 문제가 될까요? 극단적인 사고에 몰입되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편가르고
상대방을 몰아내는 데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지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 점점 극단적인 방법으로 특정 대상을 제거하게 되죠. 역사를 짚어 내려가다 보면 예시가 되는 집단들이 더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 도조 히데키의 대일본 제국, 크메르 루즈의 킬링필드, 미국의 KKK가 그 예시입니다. 이들이 자행했던 일들을 떠올려보면 세계가 극단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왜 우려할 만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극우주의의 끝을 달리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IS의 잔재는 세계 곳곳에 남아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근본주의인 샤리아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은 사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강국들입니다.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은 자국에서 사실상 황제가 되어가고 있고 일본의 아베는 정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 시비를 걸며 혐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김씨 왕조가 지배하는 북한은 애초에 노답이었고 미국의 트럼프마저 장벽을 치고 고립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극우주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노출되어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거주는 남자였습니다.